오영수야, 넌 그냥 터지기만 하면 무서운 선수래.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터졌어? 맞아, 존 말이 맞아. 2022년 83경기에서 타율 238이면 터질 기세가 아닌데. 아무래도 멘탈이 좀 힘들어하는 모양이라던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외국인 타자 올 수도 있다던데. 그럼 오영수 어쩔 건데? 그럼 오영수가 백업으로 돌아가야 할 듯. 새 외국인 타자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영수 퇴보가 불가피해질 거야. 안타깝다. 정말. 하지만 손아섭은 여전히 오영수를 믿는 모양이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지 궁금하다. 오영수, 정말 재능이 넘쳐나는 선수라더니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강인권 감독은 기대가 크다고 했는데 왜 잡지 못했을까? 그리고 일루는 NC의 취약한 포지션이라고 하던데 왜 오영수가 못 차지했지? 그런데 외국인 타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오영수는 어쩔 거야? 외야수 외국인 타자가 오면 오영수는 백업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손아섭은 오영수를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혹시 계기가 필요한 걸까? 오영수야, 이대호가 유망주에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했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오영수는 정말 재능이 탁월하다고 하던데 왜 아직까지 못 터졌을까? 손아섭이 말하는 대로라면 멘탈이 힘들어하는 모양이라던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루는 NC가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왜 오영수가 못 차지했을까? 그리고 2024 시즌이 오영수에게 중요한 시즌인데 외국인 타자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외야수나 1루수 외국인 타자가 온다면 오영수는 백업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이대호가 말한 대로 오영수에게는 자신감과 확신이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계기가 있을지 궁금하다. 오영수야, 외국인 타자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너는 어쩌려고? 일루는 NC의 취약한 포지션이라고 하던데 왜 오영수가 못 차지했을까? 강인권 감독은 오영수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손아섭이 오영수에 대해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을까? 외야수나 1루수 외국인 타자가 오면 오영수는 백업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그런데 손아섭은 여전히 오영수를 좋게 봐서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던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걸까? 이대호가 말한 것처럼 오영수에게는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한 거겠지? 어이, 들었어? 양현이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처음 왔다고 해. 와, 진짜? 긴장된다고 했던데 아마도 팬들의 열정에 압도된 것 같아. 그래, 대구 삼성 팬들은 정말 열정적이라던데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라는 얘기도 들었어. 그런데 재밌는 건 양현이가 처음엔 후배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해. 장난치다가 실화라고 깨닫다니. 양현이 성적이 참 좋더라. 1군 마운드에서 260차례 등판하면서 14승 14패, 그리고 4.0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고. 그리고 지난 해에는 8승 3패, 평균 자책점 30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한 모양이야. 그런데 지난해는 54경기에 나와서 5패, 평균 자책점 5로 좀 떨어진 것 같아. 언더핸드 투수로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 삼성에서 뛸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돼. 이종열 단장은 뭔가 말하던데 불펜 투수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양현을 영입했다고 하더라. 맞아. 그리고 우규민의 이적 공백을 최소화할 거래. 양현이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 양현이가 불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혹시 우완 언더 땅볼 유도형 선수로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종열 단장이 양현에 대한 기대를 밝힌 걸 보면 삼성에서 기대되는 선수가 될 것 같아. 양현이 삼성으로 옮긴 이야기 들었어? 후배가 전화로 알려줬다는데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정말? 그러다가 2군 매니저님과 연락을 받고 나서 실감이 났다고 하더라. 새로운 팀에 와서 긴장되는 것 같다고 했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팬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고 하니 좋은 팀의 일원이 되어 기뻐한다고 했네. 그리고 서울에서 뛰다가 대구로 오게 되어 낯설기도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설레기도 한다고 하더라. 양현이 많이 노력하겠다고도 했어. 양현이 류지혁이랑 친분이 있는 모양이야. 류지혁이 삼성에서의 선임 선수로 장문을 남겼다고 해. 류지혁이 존경한다는 글을 썼더라. 류지혁이 양현을 잘 치고 선배님 존경합니다라고 장난을 치는 사이였나 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글을 보니까 양현이 정말 류지혁과 친분이 깊었나 봐. 재밌는 사이인 듯. 양현도 그래서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류지혁이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참 좋겠다. 양현이 삼성에서 호세 피렐라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언급했더라. 피렐라와 같은 팀이었으면 좋았겠다고도 했어. 그동안 자욱이 만나면 컨트롤이 안 되고 강민호 형에게 홈런도 맞았다는데 이제는 같은 팀이 되어 든든하다고 웃었다고. 피렐라와 같은 팀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 이번 소식은 FA 김선빈과 기아 타이거즈 간의 장기 협상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넘게 이어진 김선빈과 기아의 협상의 돌파구가 드러났습니다. 기아는 최근 김선빈 측에게 두 번째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접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에서는 총액 부분뿐만 아니라 옵션 부분도 기아 측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선빈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빈과의 계약에서는 총액보다는 옵션 조건이 관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는 나이를 고려해 서비스 타임을 기준으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선빈 측은 다소 여유 있는 조건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에 119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2푼, 48타점, 41득점, OPS 0.739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120경기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듯 어떤 구종이든 공략이 가능한 컨테귤로 리그에서 우뚝 선 김선빈은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의 필수적인 전력으로 꼽힙니다. 하체 쪽 부상으로 수비와 주루 능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리드오프진, 중심 타선을 바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FA 계약이 진행 중이지만 김선빈이 타이거즈의 원클럽맨으로 남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김선빈의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기아는 김선빈 측에게 제시한 두 번째 수정안을 통해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수정에서는 총액 부분뿐만 아니라 옵션 부분도 기아 측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선빈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빈과의 계약에서는 총액보다는 옵션 조건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나이를 고려해 서비스 타임을 기준으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선빈 측은 다소 여유 있는 조건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19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2푼, 48타점, 41득점, OPS 0.739위 기록을 세운 김선빈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120경기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선빈은 어떤 구종이든 공략이 가능한 컨테귤로 리그에서 우뚝 선 선수로 꼽힙니다. 하체 쪽 부상으로 수비와 주루 능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리드오프진, 중심 타선을 바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FA 계약이 진행 중이지만 김선빈이 타이거즈의 원클럽맨으로 남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김선빈의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선빈과 기아 타이거즈 간의 장기 협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